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양천 변호사입니다. 자, 최근에 네네. 1심의 형량보다 굉장히 큰 감형이 되어서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반이나 깎였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롤스로이스 아, 사건입니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맞습니다. 검거된 예, 그 피고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죠. 이게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된 건데 어, 그냥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죄명으로 10년을 깎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심에서 인정한 죄명 중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맞습니다. 그 형량이 반으로 깎이게 된 거죠.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냐면 이 뺑소니 부분 있죠. 특허법상 도주치사의 부분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위조치의 부분을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면 치사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습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위험운전 치사 죄명이 끝나는데 거기서 그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갔다. 네네. 그러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가 되는 거죠. 형량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이 피고인이 사고 낸 뒤에 자리를 이탈한 것이 도주의 의사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사고가 난 직후에 이 피고인이 성형외과에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3분이었어요. 3분 정도. 이 3분의 시간을 도주로 보느냐, 도주로 보지 않았느냐의 여부에서 이제 차이가 난 건데 1심 재판부는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CCTV를 보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듯한 영상이 찍혔다.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갔다 왔다고는 했지만 다른 시민에 의해서 이미 119에 신고 접수가 됐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19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사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의사를 데리고 올 그럴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너는 도주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심은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3분 만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미 이탈할 때 도주 의사를 갖고 이탈한 거고 맞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유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이미 도주치사는 성립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기 위해 3분간을 갔다 온 것은 맞는데 주변 지인한테 당시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했고 CCTV에도 보니까 보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재확인을 계속 했는데 이게 만진 것이 휴대전화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약간 흐릿했나 보죠. 3분간 현장을 이탈하긴 했지만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10년이나 차이 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 피고인의 의사가 어떤 마음 상태가 있었는가 이 죄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관계 자체 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다 왔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명을 결정짓는 건 그 피고인이 병원에 갈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갔느냐 내가 도망가려는 의도로 갔느냐 진짜 휴대폰을 가지러 갔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은 사실은 그 가해자 피고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에서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내심의 의사 우리가 고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정황 증거로 재판부가 판단을 합니다. 1심에서는 휴대전화를 이미 차 안에서 만지작만지작하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 이런저런 사정들을 봤을 때 너는 분명히 도망가려는 의사로 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맞아요. 항소심은 아니야. 그 휴대전화 만지는 영상도 좀 제대로 확보된 게 아니고 그 피고인이 자리를 떠날 때 휴대전화 가지러 갔다 와야겠다라고 주변 사람한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잠깐 병원에 들렀다 돌아오려던 의사였던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주의 의사를 판단하려는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했겠죠. 근데 피고인 측도 상고를 했어요. 피고인 측에서도 아마 뭐 양형부당 같은 양형부당으로 걸로 했겠죠. 위험운전치사가 인정돼서 10년의 형이 선고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으로 선고된 것 같은데, 이 상고심 판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형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형태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대법원이 결론이 나면 또 저희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